자, 우리 수동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빈출되는 포인트들 위주로 수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동태는요, 하기 전에 분사 파트를 좀 공부하고 오면 쉽죠. 우리 분사에는 우선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사 있죠? 진행을 나타내는 능동이나 현재 분사. 그래서 이렇게 ing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있죠. 이거는 우리 언제 완료된 일이라던가 능동의 반대라고 하는 굳이 수동적인 일을 말해주는 VED 또는 불규칙 변화라서 이거 PP라고 합니다. 과거 시제는 아니기 때문에 분사는 결국에는 동사 형태를 뭐로 만드는 과정입니까? 결론적으로 형용사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도 형용사, 얘도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일단은 다시 인지하고 들어가 볼게요. 수동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태라는 거는 보이스예요. 보이스. 그러니까 말하는 어떤 형태로 말을 할 것인가, 뭐에 집중을 할 것인가, 말하는 목소리를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할 것인가, 수동적인 거에 집중을 할 것인가, 얘 굳이 말하면 능동태라고 하죠. 직접 할 수 있는 주체로부터 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형태고요. 우리가 능동태랑 수동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바꿔주는 형태를 일단 우리가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죠. 그래서 형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1번 형태부터 갈게요. 형태. 형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수동태 형태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뭐 해볼까요? 문장 한번 써보겠습니다. The tree. the tree라고 하면 안 되겠다. 자, 문장 2개 한번 써볼게요. 뭐 예를 들면 my father.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planted. 그죠? 그 다음에 the tree. 자, 요런 단순 3형식이 있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요런 굳이 말하면 능동적인 거죠. 능동적인 건 뭐냐면 주어가 이 동작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직접 할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동태라고 합니다. 그렇고 이 문장에서는 뭐도 있냐면 이 동작에 뭐가 되는 거야? 대상이 되는 게 목적어죠. 대상 을을이라고 하죠.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능동태 문장입니다. 아빠가 직접 손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으시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집중한 거는 태라는 게 뭐라고 했어? 말하는 강조잖아요. 결론적으로 주어가 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빠가 했구나. 누가? 아빠가. 이걸 강조한 거야. 아빠가 심었어. 그런데 요걸 우리가 알다시피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아빠가 아니라 아빠의 손에 의해 심어진 이 나무를 강조하는 거야. 강조하기 위해서 빼야죠. 이렇게 뺐어. 자, 그럼 어 얘는 뭐가 됐어요? 주어. 근데 출시는 원래 뭐였어? 목적어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점은 목적어를 뭐로 만들었다? 주어로 만들기 때문에 2번. 선생님 너무 확대를 안 하고 해버렸네? 어, 목적어가 주어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연관될 수 있는 거 뭐냐면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목적어를 받지 않는 목적어가 없는 동사 있죠. 이거 무슨 동사라고 하지? 자동사.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안 될까요? 수동태가 불가하겠죠. 왜냐면 봐봐.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어야 돼. 근데 얘가 이미 애초에 능동태부터 없는 문장은 여기서 완료된 문장은 만들 수 없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자동사는 1형식과 2형식 동사고요. 자주 나오는 순서대로 쓸게요. 엄청 중요합니다. 별표 3개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빈출되는 거는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사건이 일어나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1형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쓰지 않는다? 수동태 못 쓴다. 같은 의미로 발생하는 동사들 3개 써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원래부터 목적어를 안 받아요. 안 돼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동사 뭐 있죠? remain. 남아있다. 이 형식 동사죠. 아니면 존재하다. exist. 수동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have.
여기서는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한데, 요거 말고 다른 거 먼저 쓸까? 우리 알맞다, 들어맞다라는 거 있어요. fit, suit 또는 become. 얘네들의 뜻은 뭔가 it fit you, it suit you, 알맞은, 알맞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안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해서 얘네들은 타동사긴 해요. 타동사임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 하나 먼저 써드릴게요. 왜냐면 뜻들을 보시면 발생하다, 남아있다, 존재하다, 너한테 잘 알맞다, 되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상태의 어떤 동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타동사에도 상태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have, 소유, 소유. have나 belong to 같은 거 있죠. own 이런 것들은요. 가지고 있는 건 동작이 아니라 상태라서 수동태 안 됩니다. 또 뭐 있어요? 닮아 있다? resemble. 이거 뜻 진짜 모르더라. 뭐뭐와 쓰세요. 닮다. 닮는 것도 동작이야 상태야. 여기 있는 선생님이 써드린 모든 동사들의 특징은 죄다 뭐다는 거? 상태라는 거. 상태. 특히 얘 뜻 잘 모르더라. 꼭 기억해 놓고 얘네들은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친구들이 수동태가 불가한 친구들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 가볼게요, 형태.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가 주어가 됐어. 동사가 내려올 텐데요. 이 씹는 동작이 그대로 내려오면 안 되겠죠. 이건 일반 동사였어요. 그쵸? 여기서는 수동태는 뭐냐면 그럼 나무의 입장에서는 나무가 심어지는 거야? 심어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수동이 들어가는 거야. 하다가 아니라 어떤 동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작이 되어지는구나? 뭘 나타냈냐고 보면 상태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상태 동사는 누구 있어? 비동사 있죠. 비동사. 그랬구나라고 상태를 그냥 묘사하는 동사예요. 시제를 확인하세요. 과거네요. 과거 비동사 was 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planted라는 심어져 있는 동작을 나타낼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수동의 의미죠. 심어진 거잖아. 잠깐만. 수동의 의미 과거 분사로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쓸 거야? 플랜트의 pp형 플랜티드입니다. 굳이 말하면 얘가 동사고요. 얘는 분사 형용사예요. 얘 동사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한 덩어리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덩어리가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수동태. 그래서 수동태의 동사 형태는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 두껍다. 수동태의 동사. 요렇게 머리에 넣어치죠. 그래서 수동태 하면은 뭐다? BPP다. 그리고 아빠가 내려올 텐데 아빠는 명사기 때문에 명사를 내릴 수 없어요. 굳이 말하면 아빠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 뭐뭐에 의해라는 전치사인 by를 쓸 거고요. 전치사 뒤에는 우리가 목적격의 형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my father 또는 아빠라고 한다면 him 이런 식으로 바꿔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어떻게 부른다? by 플러스 원래 했던 동작을 했던 행위자라고 부릅니다. 행위자. 그래서 요 형태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수동태로 바뀐 문장이에요. 그럼 너네가 머리에 기억해야 될 거 뭐야? 선생님 수동태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일단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선생님이 썼던 BPPO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태나 상태, 수동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BPPO. 되다 이런 느낌입니다. 주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어떤 상태가 되어짐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있던 빈출은 아니지만 여기 있던 행위자 있죠. 행위자의 생략 경우가 있어요. 생략. 행위자를 생략. 언제 하냐? by 플러스 일반 사람일 때. 일반 사람이라는 거는 뭐 우리들, 그들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니면 사람들 이런 거 people 중요하지 않으면 생략해버립니다. 꼭 있는 건 아니니까 얘를 보고 수동태를 알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by 플러스 누군지 모를 때. 대표적으로 someone, somebody 이런 거 있죠. 누군가에 의해 뭐 해줬다? 근데 누군지를 몰라. 예를 들면 이 건물이 그러니까 나무가 우리 아빠가 심은 게 아니라 이 나무가 100년 전에 심어졌대. 100년이나 됐대. 근데 누가 심었는지 알아요? 몰라.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생략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수동태 형태입니다. 형태. 그리고 두 번째 빈줄 가볼게요. 두 번째 빈줄은 형태 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다가 좀 쓸게요. 음. 수동태는 그럼 방금 말했듯이 3형식과 4형식과 5형식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요. 왜? 지금 제가 해드렸던 거는 3형식이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동사 형태를 어떻게 바꾸는 게 수동태가 제일 중요하죠? BPP. 그 다음에 여기 있던 행위자 제일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by 플러스 목적격. 원래는 주어였던 행위자였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 형태이고요. 사형식 중요하죠. 사형식은요. 두 가지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법을 좀 쓸게요. 늘려서 여기다 쓸게요. Sorry,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형식은 두 가지가 되죠. 수요동사, 사람에게 사물을. 그 다음 이 두 가지가 있지만 제가 둘 다 쓰겠습니다. 형태가 두 가지로 돼요. 자, 이거 뭐라고 했죠? 간목이니까 사람에게 사물을. 이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목적어가 이게 몇 개야? 목적어가 두 개야. 아니, 목적어가 하나면 얼마나 좋아. 그냥 목적어를 바로 주어로 만들면 되는 건데, 목적어가 두 개니까 얘를 주어로 만들 수도 있고, 얘를 주어로 만들 수도 있겠죠. 맞지? 그럼 얘를 주어로 만들어 볼게. 지금 주어로 만들었어. 근데 이거 출시는 아이오였죠? 받는 사람이야. 자, 여기서 누구누구에게가 먼저 나온 거야. 누가? 사람이 받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역시나 수동태는 BPP. 똑같죠? 그럼 뭐 남았어? 디오 남았지? 디오. 디오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대로 내리면 됩니다.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내립니다. 그 다음에 by 플러스 목적격. 그리고 이건 어떻게? 디오를 빼는 거야. 얘 이거죠? 디오를 뺄 거예요. 그러면 디오가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BPP 똑같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IO 남았지. 근데 얘는 뜻이 그대로 내릴 수가 없는 게 얘는 진짜잖아. 진짜 목적어, 직접 목적어니까 그대로 내려도 괜찮은데 얘는 의미가 아까 말했지 뭐뭐? 에게라는 의미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대로 내리면 안 돼요. 전치사 to, for, of. 이 뜻이 뭐야? 누구누구에게. 이걸 써주고 그리고 중요하니까 파랑으로 할게요. 아이유를 내립니다. 여기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받는 사람이 이렇게 뒤로 문장 중간에 나오게 되었을 때는 꼭 전치사를 써줘야 한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역시나 by 플러스 목적격은 생략 가능. 이렇게. 오형식까지 하고 제가 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형식은 어떻게 생겼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목적어가 주어로 되는 거니까 얘가 주어로 빠진 거지. 그리고 수동태니까 BPP. 그럼 뭐 남았어? 얘 남았지. 자, 목적격 보어는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대로.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예요? 혹시 필요하다면 to는 붙이고 내려와야 돼요. 일단 쓸게요. 이따 알려드립니다. 일단 by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일단 제가 형태를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형태. 여기서 삼형식은 괜찮아요. 사형식의 예문을 조금 들어볼 텐데 옆에다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좀 할게요. 사형식의 주의 예문. 요거로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게요. 예를 들면 음, 음, 사형식이 안 되는 거를 좀 위주로 되는 거? 오케이. 봐봐. 봐봐. 요거를 해봅시다. 연습. 자, 요렇게 되었다고 칠게요. 그럼 너네가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수요 동사라고 보시는 거죠. 사형식이 아니니까 수요 동사입니다. 나에게 시계를.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강조하는 거가 두 개가 되죠. 하나는 얘를 강조해 볼게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돼야죠. I.
시제 과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껍다, 그죠? 아이고. 시제 과거니까 비동사 플러스 pp죠. 그러면 기브의 pp형, 기브, 게이브, 기븐. 그럼 이거 굳이 말하면 받다의 의미죠. 주어졌다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직접 목적어는 찐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누가? 행위자는 아빠였어요. 또 by 플러스 my fathe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 한 거죠. 두 번째는 요거를 강조할 수 있죠. 있잖아.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이거 되게 비싼 시계인데 시계가 주어졌대요. 그러면 시계를 주어로 빼볼게요. 여기다 뺄게요. A watch. 그 다음에 역시나 수동태니까 was given. 그리고 여기 있는 간접 목적어를 내릴 거예요. 간접 목적어를 내릴 텐데 그때 어떻게 내리면 돼요? 여기다가 아까 직접 목적어처럼 그대로 내리면 좋지만 누구누구에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선 전치사 쓰라고 했죠. 어떤 전치사 쓸까요? to for of 중에 기부동사는 to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me 하고 by my father 여기 똑같아요. 그래서 너네가 주의할 점은 여기 중간에 만약에 받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꼭 뭘 써야 된다. 전치사를 써야 된다. 근데 받는 사람이 앞에 나왔어. 그러면 솔직히 상관없죠. 너네가 가끔 기부라고 해서 to가 이제 강박적인 친구들은 여기다가 막 to 쓰더라고. 근데 이거는 뭐야? 직접 목적어잖아. 쓰면 안 돼요. 맞죠? 여기를 제일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절대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헷갈리는 거 하나 할게요. 자, 예를 들면 네, 다 예제였죠?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일단은 수동태임을 인지를 하세요. 비동사 플러스 pp다. 수동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어떤 목적어 같은 게 나왔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어? 얘도 있네? 그럼 이거는 직접 목적어죠. 사물이니까. 얘는 뭐예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빠졌을 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여기는 사람 주어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이죠. 사람이 얘들아, 사람이 구입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얘는 불가해요. 그래서 모든 사형식의 수동태가 이 두 가지 경우로 되는 건 아니고, 자, 직접 목적어는 모두 다 가능해요. 다시 여기다 좀 쓸게요. 직접 목적어는요, 100% 수동태 가능. 근데 중요한 건 아이오, 간접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주의. 왜냐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에 따라서? 동사에 따라. 그 동사가 누구냐면요. 방금처럼 사람이 구입이 될 수는 없죠. 아까 사람이 받을 수는 있어도 구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안 되는 게 있어. 사람이 안 되는 거 뭐냐면 사람은 물건이 아니죠. buy 될 수 없고요. sell 될 수 없어요. 사람은 글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read 될 수 없고요. write 될 수 없어요. 맞잖아, 그쵸? 그 다음에 사람은 요거 두 개. 일단 두 개.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뭐 먹는 게 아니죠. 뭐 음식이라고 할까요? 사람 음식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요리될 수 없습니다. 요 6개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이 되어질 수 없는 동사들이죠. 음. 시험이 잘 나오니까 별표. 이런 친구들 주의해 주시고요. 이제 사용식에선 요거만 잘 주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전치사 기억해? to, for, of. of는 뭐 쓰기로 했어? ask. 제가 for 외우라고 했죠. 노력이 필요한 친구들이죠. 방금 했듯이 make 만들어주거나
요리하다 주거나 찾아주거나 얻어다 주는 친구들이죠. 노래해 주는 거나 집을 지어준다던가 요런 친구들. 음. 그리고 나머지는 전달 느낌이라서 쓰진 않을게요. 대표적으로 뭐 give, teach 가르치는 거, 지식 전달. 그다음에 send 보내는 거, 전달. read 이런 거, 읽어서 전달. 이런 것들. help 말해서 전달. 되게 많아요. 외워야 될 거는 요거. 그래서 사형식에서는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형식 예문 해볼게요. 오형식. 오형식. 오형식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알다시피 여기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나올 때 있죠. 그때만 주의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나올 때는 여기가 동작을 주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동사 투부정사의 투를 뭐 할 수 있었어? 생략할 수 있었어. 생략. 그래가지고 투가 원래 없는 형태였을 거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제를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My dad. 오늘은 다 아빠를 말해보자. Made me clean the room. 대표적인 문장이죠. 아빠가 시켰대요. 자, 내가 하는 동작이 뭐냐면 클린 더 룸이지.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분동사는 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동작을 넣을 거면 너는 뭘 붙이고 들어와야 돼? to를 붙여야 돼요.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두 번째 동사니까. 그런데 얘가 무슨 동사야? 시키다. 사역 동사야. 그래서 빨리 시켜야 돼. 명령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to를 생략해. 그럼 내 눈에 보이는 건 뭐였어? 동사원형.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얘가 주어로 되지. I. 과거 was made. 시킴을 받았다. 시킴을 받은 거야. 그리고 이 목적격 보어를 원래는 그대로 내리라고 했잖아. 형태 그대로 내려. 나머지는 다 그대로 내려. 근데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는 원래 있던 to를 부활을 시켜서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to clean이 되는 거예요.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투부정사. 그리고 by, my, dad. 이렇게. 그래서 사역동사가 사실은 세 가지가 있죠. make 같은 경우는 이거 외워주면 좋죠. 시킴을 받았다. to 부정사. have 시키다. 근데 얘는 have드래. head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어, 얘는 워낙 뜻이 많기 때문에 요청을 받았다라는 ask 동사로 내려옵니다. 요렇게. 그다음 마지막 사역 동사 허락이죠. 얘도 be let을 쓰고 싶지만 허락을 받았다라는 잘 어울리는 동사 allowed를 씁니다. 요렇게.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 형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그리고 하나만 더 예제해 볼게. 자, 음,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She was heard sing at the concert. 자,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라고 하면은 틀린 거야. 일단 수동태 확인했지. 얘가 무슨 동사야? 지각 동사야. 그러면 여기 목적격 보어 내려올 텐데 지각 동사가 이렇게 동사 원형을 내려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지각 동사도 뭘 붙이고 내려와야 돼? 응? 여기 지각이랑 사역이 투부정사였는데 동원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뭐를 to를 부활시키고 내려오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to sing으로 내려오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지각동사는 여기에 사실은 뭘 줄 수 있어? 이렇게 현재 분사를 줄 수 있죠. 이렇게 내려오던가. 그래서 두 가지 형태지 절대로 sing은 되지 않는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응. 저 그래서 형태를 일단 좀 봤고요. 지금 하나만 더 본다면 요것도 예문 하나 써보자. 자주 틀리는 예문이라서 자, 응.
요 예문 써볼게요. 자, 이 예문 같은 경우에는 맞냐 틀리냐라고 할 때 일단 수동태를 체크하세요. 어, 사진은 look at. look at이 뭐야? 보는 건데 되는 거니까 보여진다. 목격이 되는 거죠. 사진은 보여지는 거니까 수동태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이거 전치사고요. 전치사예요. 같이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서 틀리다고 하지만 괜찮아요. 오케이. 쓸 수 있어요. 얘는 얘고 얘는 얘예요. 왜냐면 루켓이란 친구는 우리가 구동사로 뭐뭐를 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가능해요. 같이 세트로 다니는 친구라서 가능한 거라 이 문장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전치사 2개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자, 우리 다시 시작해 볼게요. 우리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마지막. 요거는 의문문의 형태입니다. 수동태 의문문의 형태.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형태에서 의문문 수동태를 바꾸면 잠깐만. 요게 수동태죠? 수동태는 요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여기서 의문문의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당연히 비동사랑 주어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주면 좋겠죠. 비주어, PP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물어보는 의문문이 요게 조금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비동사 말 대신에 do나 does나 did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틀렸죠. 왜냐면 do나 does나 did는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와요? 동사 원형이 오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 왔어? pp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뭐라는 거, 짝꿍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있냐면 did the cat 했다. 자, 요거는 우리 능동태 문장이야. 능동태인 건 어떻게 하냐면 주어가 이 동작을 직접 할 수 있고요. 당연히 능동태죠. 왜냐면 뭐로 물어보고 있어? 두더지로 물어보고 있잖아. 고양이가 누구? 내 샌드위치를 먹었니?라고 과거로 물어보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능동태로 바꾸려면 바로 갖게 잘 들어 하나로만 할 거니까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뺄 거예요. 그럼 얘가 주어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비주어 PP야. 그럼 여기가 지금 주어지. 그 앞에 비동사랑 PP 형태가 위치를 해야겠지. 그러면 비동사를 쓸 거야. 어떤 비동사를 쓸 거냐? 단수인데 did에서 가지고 오는 정보는 하나예요. 나는 누구다? 과거다. 그래서 was를 써야겠죠. 그럼 얘는 이제 버리는 거야. 운명이 끝났고요. 그리고 뭐 남았어? it. it의 PP형 it은. 요렇게. 그 다음에 by 플러스 주체자 the cat. 요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요건 이제 일반적인 문장의 수동태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기억할 표현은 요거만 기억하세요. 비주어, PP. 요게 잘 갖춰졌나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자, 요렇게 봐봐. 그럼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 영어에 Who broke the window? 누가 깼니 창문을? 그럼 얘는 특이한 게 자기가 의문사인데 뭐로 쓰인 거야? 주어. 이 멀티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이게 영어에 누가 있냐면 who가 있고요. 누가라고 해석되는 what도 있어요. 무엇이. 다른 건 없어요. 이 두 가지만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럼 얘도 봐봐. 제가 말했지만 얘가 주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주어가 됐어. 주어 만들어 일단. 그리고 말했죠? be, pp, be, pp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시제는 어디서 확인해? 얘한테 확인해. 과거네. 그럼 뭐 써야 돼?
단수니까 was, broke의 pp형, break, broke, broken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 있는 주어 주체자를 by 플러스 who 쓰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니까 목적격을 쓰는 거예요. whom.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되냐.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의문사 보이세요? 의문사는요. 문장이 뒤에 있어도 되긴 하지만 요거를 앞으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갖고 와? 이렇게 갖고 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밑에다 한번 쓸게요. 문장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는 거냐면 요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갖고 왔어. 같이 세트로 나오고요. 나머지 그대로.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너네가 문장 시작이 요렇게 된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 요렇게 시작하는 거는 무조건 수동태 의문문이니까 be, 주어, pp의 형태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what도 똑같아요. 그래서 what은 근데 보통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by what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것도 가능한데 얘는 what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굳이 누구에 의해서라는 걸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what, be, 주어, pp, by. 그래서 by what을 이렇게 써도 돼요. 같이 나와도 되는데 이렇게 따로 쓰는 경우가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by whom은 늘 같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좀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사실 수동태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기출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하고 있고 여기 잠깐 갈게요. 다시 요것도 하나 써볼게. 거의 다 끝났어. 근데 문제에 나오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 문장 맞냐 틀리냐라고 했을 때 수동태네요. 알리다가 아니라 알려져 있다. 근데 이 특이한 친구는 뭐냐면 여기다가 수동태니까 by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구문이죠.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됩니다. 전치사가 되게 많잖아. 뭐 to, for, of, with, about 등등등등 되게 많아요. by 대신에는 for를 쓰냐? 그것도 틀려요. 비논 시리즈 기억하십니까? 뒤에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to를 씁니다. 사람. for는 언제 쓰는 거야? 이건 사람이고 for는 특정한 이유로 알려져 있을 때. 그 다음에 as는 어떠한 자격이나 신분, 직업 이렇게 알려져 있을 때. 중요하죠.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뭐 있어? be made, of랑 from. of는 물리적인 변화, from은 화학적인 변화. 그리고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with 시리즈 가득 차 있다, 만족하다. 그 다음 뭐예요? cover 덮였다. 그리고 기쁘다. 자, 이거 다 좋은 의미죠. 만족하다, 덮여있다, 기쁘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기쁨으로 가득 차서, 기쁨으로 가득 차서 덮여있고 만족스럽다. 이런 친구들은 뭘 쓴다? 전치사? with, by를 안 씁니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거 있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interested는 in을 쓰고요. 그쵸? 그리고 놀랐다라고 할 때 surprise죠. surprise는요. 어떤 특정 대상한테 놀란 거라서 as를 씁니다. 그 다음에 걱정스러워라고 할 때는 worried about 또는 신나 뭐에 대해서 신나해 excited about. 그래서 많이 나오는 위주로 제가 써드렸고요. 문제로 저랑 함께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